우리는 흔히 개구리 하면 이렇게 점프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브라질 열대림의 어느 한 숲에는 점프 실력이 형편없는 개구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박두꺼비라 불리는 브라키세팔루스 속의 개구리들이죠. 이 개구리들은 약 36종이 있으며 대부분은 몸 길이가 길어봤자 2cm고 작은 종들은 1cm도 채 안됩니다. 또 최근 들어 발견된 신종도 많아서 아직 밝혀진 게 많이 없는 생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무엇보다 이 개구리들이 양서류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게 된 건 작은 몸이 아닌 형편없는 점프력이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영상부터 볼까요? 먼저 호박두꺼비와 가까운 친척인 이 녀석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제대로 착지를 합니다. 일반적인 개구리 점프죠. 그런데 호박두꺼비의 실험 결과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들은 점프는 했지만 공중에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으며 착지 역시 한참 어설펐죠. 도대체 이 개구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난 2022년 이 연구를 진행한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양서류 행동 전문가인 리처드 에스너 박사는 처음에는 이 개구리의 뒷발가락이 5개가 아닌 3개인 탓에 점프할 때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추가 실험 결과 138회의 점프 중 약 10%만 미끄러지는 현상이 관찰돼 이 엉성한 점프 실력은 뒷다리 탓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착지할 때 몸이 거꾸로 뒤집힌다는 사실을 토대로 혹시 일부러 착지를 개떡같이 함으로써 보호를 위한 죽은 척하게 행동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자연계엔 죽은 척 눈속임을 해서 포식자를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박두꺼비의 경우 착지하자마자 뒤집힌 몸을 바로 일으켜 세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가설 역시 호박두꺼비들의 형편없는 점프력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이 연구를 진행한 에스너 박사팀은 호박두꺼비의 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호박두꺼비의 내이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아시다시피 척추동물의 내이에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방골이관이 있는데요. 에스너 박사는 미세 단층 촬영기로 실험에 사용된 호박두꺼비들의 내이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일반적인 개구리들은 물론 심지어 지금껏 조사된 척추동물 중 가장 작은 방골이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보통 점프하거나 몸이 회전하면 방골이관에 차있는 액체가 움직이면서 감각모를 자극해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호박두꺼비들의 경우 몸집이 작아진 결과 방골이관 역시 너무 작아진 탓에 이 안에 들어있는 림프액이 감각모를 자극할 만큼 충분히 흔들릴 수 없었고 이것이 이들의 형편없는 착지 실력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들은 아주 느리게 걷고 빨리 걷는 것도 서투릅니다. 참 재밌는 녀석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됩니다. 아니 점프 실력이 있다이면 도대체 이 호박두꺼비들은 포식자들이 즐비한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에스너 박사는 독을 꼽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크기가 작은 호박두꺼비들은 복어 독인 테트로도톡신보다 4-5배 강한 옥소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어설픈 점프력을 지녔음에도 포식자로부터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밝혔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집과 귀가 작다 보니 호박두꺼비 중에는 동종의 짝짓기 울음소리를 아예 못 듣는 종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진화 유전체 연구실에 산드라 구뚜 연구원은 호박두꺼비 중 브라키세팔루스 에피피움과 브라키세팔루스 피탄카 이 두 종은 이처럼 울음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듣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보통의 개구리들은 짝짓기 처리되면 울음소리를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그러나 이 호박두꺼비들은 일반적인 개구리들과 달리 고막이 없었으며 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각신경을 담당하는 조직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죠. 이를 토대로 산드라 연구원은 이들은 울 수는 있어도 듣는 기능은 퇴화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짝을 찾아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걸까요? 처음에 산드라 박사는 이들이 입을 벌리고 앞발을 흔드는 행동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그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게 되죠. 앞서 듣지 못하는 호박두꺼비 두 종에게 자외선을 비췄더니 이처럼 머리와 등 부분에서 형광 패턴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피부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피부 아래 뼈에서 발현되는 건데요. 표피 두께가 7마이크로미터로 워낙 얇고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어 뼈가 발하는 형광빛이 피부 밖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죠. 사실 그간 림프액이나 피부에서 형광을 발하는 개구리들은 종종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뼈 자체에서 형광을 발하는 개구리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형광 패턴은 이처럼 새끼 시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성체가 됐을 때만 비로소 발현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통해 산드라 연구원은 어쩌면 이 개구리들은 성체가 돼 번식기에 접어들었을 때 울음소리를 못 듣는 대신 이 형광 패턴이 짝을 찾거나 종내 의사소통에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가 퇴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번식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일종의 진화의 몸부림인 셈이죠. 이렇듯 자연계에는 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깨진 상식들을 과학으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묘한 재미와 매력을 느낍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